예, 오늘 준비한 이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신은숙 변호사, 그리고 정치평론가시죠 이종훈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쪽에 저걸 보니까 제가 막 발음이 꼬여요. 분명히 살벌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친박하고 비박하고 사실 갈려 싸우는 건데. 정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번에는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이 달린 한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그 상징적인 조치가 상향식 공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에 의해서 무너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그런 정치 혁명을 통해서 앞으로 총선 승리하고 대권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에서 무너지는데 그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 소위 말해서 친박계 이야기 이해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이 상황에서 본인이 무너지면 본인 뒤를 바치고 있는 비박계, 지금 당에서 역학구도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비박계도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총선 이후에 전개되는 향후 당권 경쟁이나 그렇죠. 또 하나는 대권 레이스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분을 내세워서 차기 정권까지 재창출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양진영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공천은 요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 명단 발표하러 이렇게 계단 내려오는 사이에 어제 밤새 생각하셨죠? 요걸 어떻게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명단 발표하려고 계단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 사이에도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로 치열한 게 이 공천이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오늘 서청원 최고하고 김무성 대표가 부딪힌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사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이제 공천 서류 심사 마감했고 이제 공천심사 이제 막 들어가는 초입 단계잖아요. 예. 지금은 기싸움 단계지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냉전에서 거의 열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김무성 대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제 배경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해서, 서청원 최고, 결국 오늘 이한구 위원장 거들기 나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친박계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극한 대치 과정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예.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되는데 권력은 나누면 그 즉시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 아들도 권력은 못 나누는 사극 보면 아버지 아들도 권력은 네.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역은 비박이 많죠. 그런데 친박은 현역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한반도에서 싸우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여와 야가 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듯이 보이고 근데 또 야와 야가 싸우고 있고 여와 여가 싸우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이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구리는 양서류인데 또 제비는 조류인데 사람은 영장류잖아요. 예. 정치인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멋있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천 앞에는 역시 여도 없고 야도 없고 개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정치 우리 패널분께서 분석하는 대로 다음 대선에 초석을 쌓기 위해서 이 경쟁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와 연결된 국민들의 경제라든가 서민들의 생활 이런 거는 현재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박근혜 정부이든 어느 정부이든 간에 이거를 뒷받침해줘야 될 여당 그다음에 크게는 봤을 때 국회가 현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서민 생활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 때에 뽑히는 대통령 정부는 서민에 대해서 뭘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은 국회의원분 역시 국회의원다우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는 듯이 보이지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미 싸움은 사실은 다 기울어졌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서청원 최고 또 이양구 위원장 이른바 친박계 쪽으로 무게 중심이 다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처음부터 싸움의 국면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꼭 지키겠다. 상향식 공천 꼭 지키겠다고 했는데 점점점 후퇴했죠. 전략 공천 없다 그랬다가 우선 많이 추천제. 후퇴 우선 추천제. 뭐 심지어 지금 우선 추천제와 관련해서 이양구 위원장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최대 3명까지. 최대 3명이죠. 합치면 51명까지 사실은 하겠다는 최대 얘기를 51 하고 있는 명이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지금 그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의 거의 3분의 1까지도 난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할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예. 이 정도 되면 이미 그 무게 중심은 상당히 기울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서청원 최고나 이양구 위원장 뒤에 누가 계신가요? 예. 네, 다 알지 않습니까? 청와대 예. 계신 분. 자, 이래서 무게 중심이 이미 상당히 그 기울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가 이 국면에서 그러면 이 상황을 용인하고 넘어가면 김무성 대표는 뭐 다음에 육선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대권의 꿈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무성 대표 뒤를 바치고 있는 비박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싸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물러설 섣불리 수가 없죠.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그리고 분명한 현역 겁니다. 의원들이 유리한 것을 그렇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신의 정치 생명과 또 이 동일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